같이 보자. 자, A99번.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출제되는 형태 중에 하나가 될 건데, 일단, 원소의 개수가 3개라고 했죠? 그럼 뭐가 될지 모르는데, 이 X집합을, 원소니까 소문자로 A, B, C라고 일단 놓자. 일단 첫 번째 단계로 이렇게.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야. A집합이 존재하고 얘는 여기에 다 포함되어야 되고 얘는 X인 A, B, C에 다 포함되어야 되겠네. 이게 X죠? 자, 이렇게 되기 위한 이거와 이거의 순서쌍의 개수를 다 구하시오. 이렇게 되네. 그럼 쉬운 거부터 가는 거야. 얘가 원소의 개수, 원소를 몇 개 가지느냐 했을 때 몇 개부터 몇 개까지 가질 수 있을까? 얘는 여기 다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 부분집합이란 말이야? 부분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공집합 파이부터죠? 쭉 해서 자기 자신인 A, B, C까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되는 게 쉬운 거부터 가는 거야. 얘가 만약에 얘가 3개일 때 자, 원소의 개수가 3개 되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 이 B집합이 A, B, C일 때. 그죠? 자, 그러면 A집합은 여기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이어야 되네. 그러면 이거의 부분집합의 개수 쓰면 되겠죠? 그래서 A쪽은 2의 세제곱, A쪽을 쓸게. 얘는 2의 세제곱의 개수. 얘는 이거 딱 한 종류. 그래서 총 8가지의 순서쌍이 일단 나온다. 첫 번째. 자, 그럼 8 일단 플러스 됐니?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가보자. 이거 지울 건데 적어놔야 된다. 여기다 계속 할 거야. 천천히 좀. 빨리 일어나서. 오늘부터 1시까지 오는 겁니다. 차량 타는 사람들은 등원, 하원, 차량이 다 있습니다. 이따가 시간을 보고 그래서 저도 볼게. 시간 좀 커졌는데? 깔끔하게. 적었죠? 그 다음에 쉬운 거는 어떤 걸 쉽게 판단하면 될까? 연계인 거. 개수가 연계라는 것은 얘가 공집합 파이라는 걸 의미하죠? 그러면 A가 여기에 포함된대. 그러면 A도 파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둘 다 파이인 경우도 요 포함 관계를 만족하네. 그래서 여기서는 한 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문제는 하나일 때, 2개일 때가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거죠. 이런 정도. 자, S소리가 좀 공간이 좀 작으니까 글씨를 좀 작게 적어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B집합이 원소의 개수가 하나. 그럼 요놈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것은 몇 종류가 있니? 3종류가 있지. 어떤 거? 중괄호 A, 아니면 중괄호 B, 아니면 중괄호 C. 이런 3종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도 얘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얘든 경우의 수는 똑같이 나올 거니까 여기에 A집합이 요거의 부분집합이잖아, 그치?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부분집합이니까 공집합 파이랑 A 자기 자신 2의 1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순서쌍이 총 6개가 나오죠. 하나짜리 색칠됐지만 요거는 좀 까다로운 문제야. 자, 그 다음에 B의 원소의 개수가 2개짜리인 거. 그러면 이 A, B, C에서 원소의 개수가 2개짜리인 것은 그냥 저 중괄호 AB
다음에 BC, 그 다음에 CA. 이렇게 해서 얘도 세 종류가 존재하죠. 자, 그랬을 때 A라는 것은 요 한 경우만 또 보면 되겠죠? 이놈의 부분 집합이니까 얘는 원소가 두 개 있네. 그러면 원소가 두 개인 것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제곱이죠. 원소의 개수를 지수로 올리는 거. 그래서 4, 3, 12. 그래서 총 종류의 순서쌍은 요거죠. 그래서 27. 답은 1번이 되겠죠. 질문했던 거는 다 번호를 잘 체크해 놓고 알고 있어야 돼. 나중에 이 틀린 문제만 또 모아서 편집해서 오답을 할 테니까. 자, 그러면 오늘 유형 12부터 조금 나가야 될 것 같네. 자, 집합의 연산부터는 지금까지 한 거는 솔직히 집합이 아니야. 그냥 부분 집합의 개수 뭐 이런 것들만 뭔가 한 거고, 지금부터 연산이 본격적인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일단 처음으로 나오는 걸 봅시다. 자, 얘도 조건 제시법이죠. 얘도 조건 제시법이죠. 그래서 어떤 놈이 A의 A 집합의 원소다. 또 어떤 놈이 B 집합의 원소다. 똑같은 표현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근데 중요한 것은 요거 가운데 있는 요 말. 또는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리고가 들어갔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또는이 들어가면 항상 합한다라는 거. 그리고라는 것은 공통 영역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A하고 B하고 보통 두 집합이 있을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하죠. 자, 그래서 A 집합에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B 집합에 들어간 것까지 다 합치래. 그래서 A 합집합 B는 그냥 있는 부분 다 합치는 거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들어가면 A 교집합 B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공통인 영역. 자, 제일 마지막 유형에 우리가 집합에 활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겹쳐지는 부분을 가장 먼저 숫자를 구해야지만 나머지 영역을 조금 숫자를 쉽게 구할 수 있어.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겹쳐지는 걸 조금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줘요. 겹쳐지는 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반드시 존재할 겁니다. 자, 이런 정도로 일단 합집합, 교집합 딱 두 가지 내용만 가지고 하는 건데 오늘은 몇 개의 유형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오늘부터는 내가 책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자이스토리에서 진도 나가는 때까지 빈 문제들 전부 다 숙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유형에 관련돼서 내가 저 책에서 몇 번 유형까지인지를 페이지를 정해 줄 테니까 거기까지도 숙제를 두 개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각 단원에 있는 자이스토리 너희도 해봐서 알겠지만 뒤에 1등급 문제가 있죠? 그거는 조금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해석을 할 거야. 근데 너희들은 풀긴 풀어야 돼. 근데 한 번에 다 풀이는 하지 않고 천천히 한 문제씩 풀이를 할 거니까. 자, 뒷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 너무 쉬운 거 같다 밖에 없는데? 일단 그래도 가보자. 102번 A 합집합 B. 자, 요런 거 할 때는 항상 겹쳐지는 거 뭐니? 겹쳐지는 거는 한 번만 쓰는 거죠. 그래서 1, 2, 3, 5. 그래서 모든 거 합한 거는 겹쳐지는 얘 3만 한 번 쓰고 나머지는 다 적어라. 그래서 모든 숫자의 합은 3번 11. 문제도 아니죠, 이런 건? 그러나 내가 조금 여기 하나도 없네. 아, 106번 가볼까? 106번? 자, A 집합이 2, 3, 4, 5, 6. 그 다음에 B 집합이 1, 3, A. 그런데 겹쳐지는 원소의 모든 원소의 합이 8이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겹쳐지는 원소를 판단해야 되겠지? 같이 들어있는 거 일단 3 들어있네. 그러면 일단 얘는 3 플러스 뭐 하나가 더해질지 두 개가 더해질지 세 개가 더해질지 모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판단하면 얘는 1은 있는데 얘가 1이 없죠? 그러면 1이라는 숫자는 절대로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거야, 그치? 그럼 겹쳐질 수 있는 거는 3 가지고는 8이 안 되잖아, 그치? 얘가 하나 더 어딘가 겹쳐져야 되네. 그럼 하나만 더 겹쳐져서 8이 만들어져야 되겠네, 그치?
그러면 A 값은 얼마라는 게 결정 나겠죠? 5라는 값으로 결정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겹쳐지는 걸 가장 먼저 판단해라. 이런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나머지도 뭐 3개 중에 하나도 색칠 안 돼 있는 거죠, 전부 다. 유형 12는. 자, 이제 여기네. 자, 물론 너희가 눈에 좀 익혀놓은 부분들일 거야.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려운 게 시작되는 거야. 이제 색칠이 하나씩 색칠된 것들 문제를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2개씩 색칠된 게 문제가 보일 겁니다. 왜? 이제 우리는 여집합하고 차집합 2개를 딱 하고 나면 굉장히 연산이 복잡해져 버려요. 자, 그래서 여기 알파벳 C가 지수로 올라가 있는 거 있죠? 이거를 여집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A에 대한 여집합이라는 건 뭐니? 어떤 원소는 얘가 전체 집합이야. 전체 집합에 들어가고 그리고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A에는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림으로 따질 때 우리는 전체 집합 U를 보통 이렇게 해서 대문자로 표시 많이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안쪽에 A. 그래서 이 U라는 틀 안에서만 생각하지 바깥에서는 생각이지 않을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여기가 A의 여집합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그림상으로 일단 표현 한번 해줬습니다. 알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동현이가 언제 했댔지? 집합을? 여기 오기 전 학원에서 집합 연습을 관리하다가 여기 세상에 와서 작년 여름에 와, 1년 났네. 이런 것들 다 기억나니? 근데 솔직히 기사 기억 잘 안 나지? 저이 단원까지는 기억이 이사부터 거의 아예 안 나요. 또 작년 여름에 했지. 그지? 그때 유리함수 정도까지 하다 말았잖아, 그지? 아닌데? 작년 겨울방학 때. 근데 저는 중간에 하다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너무 많잖아. 그래서 좀 따라 하다가 이걸 보고 자, 이번에 별표를 칩니다. 자, 일단은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여집합. 이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 자, 여기 요거 보이죠? 요거 마이너스 빼는 거야. 그래서 차집합입니다. 자, 이런 명칭으로 설명을 할 거야. 자, 그러면 A하고 B 2개밖에 없으니까 뭐 다른 건 할 필요 없겠죠? 자, A라는 부분이 요만큼 이렇게 존재하는데 여기에서 B에 속하는 부분은 제외시키래. 그럼 겹쳐지는 걸 없애라는 뜻이잖아, 그치? 그러면 보통 우리가 A-B 차집합 부분 이렇게 하면 다른 거하고 겹쳐지지 않는 딱 여기까지 범위. 자, 요거를 차집합의 그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하다고 내가 표시하라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차집합 얘 하나의 영역을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 자, A에서 B를 뺀 거 맞죠? 저기 적혀 있으니까 뭐 안 적어도 돼. 괜찮죠? 자, 그런데 우리는 요 부분을 표현할 때 다른 방법으로 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뭐가 있죠? 저 BC 그럼 U를 해야 되는데? U. 그래. 가장 중요한 건 이거 2개는 100% 알고 있어야 됩니다. A 앞에 문자 그대로 적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교집합으로 바꿔. 그러면서 뒤에 문자에 여집합을 씌우는 차집합에서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은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외우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부분이야. 자, 왜냐면 잘 봐. 여기에 있는 A랑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공통인 거. B를 제외한 나머지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A와 저 부분의 공통 영역은 결국 차집합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 다른 표현으로 나왔을 때 얘가 차집합이구나 알면 좋은 거.
A라는 거에서 A와 B가 겹쳐지는 영역을 빼도 상관없죠? 이 부분을 빼도 상관없죠? 그래서 얘도 차집합의 일부분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 합집합 B에서 자 A 합집합 B는 요거잖아 그지? 요 부분에서 얘를 뺀 거야. 그래서 B를 빼도 딱 저 순수한 A만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윤아 요거 다 잡아야 돼. 자 그러나 밑에 거까지 알면 굉장히 편하고 그런데 밑에 거까지 알지 못하면 이 위에 있는 두 개라도 조금 생각합니다. 앞에 있는 문자는 그대로 마이너스를 교집합으로 바꾸고 뒤에 문자에 여집합을 씌운다. 여기 이제 차집합 성질을 얘기하면 무조건 이렇게 바꿔야 돼. 자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뭐 t의 여집합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아 그럼 얘는 어떻게 바꾸느냐. 앞에 건 그대로 적으라 했으니까 t의 여집합을 적는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교집합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뒤에 거에 여집합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변환하면 돼. 딱 공식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여집합이든 없든. 이런 정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어렵게 시작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문제를 좀 보면서 좀 손대를 해볼게. 자, 108번 한번 가봅시다. 물론 28유형까지 있어서 바쁘긴 한데 뭐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요거도 하나 조금 기억을 해둘 필요 있다. 심화 문제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자, A, B. 그림으로 좀 많이 해줄게. 그래서 가장 쉬운 거니까. 자, 일단 우리가 조금 전에 한 걸로 A에서 B를 뺀 거는 순수한 A 부분만 모여 있는 이 부분. 그 다음에 B에서 반대로 A를 뺀 거는 순수한 B 부분만 있는 이 부분. 그래서 요 두 개의 부분이 지금 이 영역을 합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얘도 차집합이야. 얘도 차집합이야. 그런데 딱 가운데를 기준으로 얘가 딱 접으면 똑같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칭 차집합. 얘는 심화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둘 수 있습니다. 뒤에 물론 나오긴 하는데 미리 한번 그래도 한번 눈에 이거 놓고 다음 유형으로 갔을 때 또 나오는 걸 하면 좀 더 쉽겠죠? 자, 일단 요걸 보는 거야. A 집합은 1, 2, 3, 4래. 여기에는 1, 2, 3, 4가 들어가야 돼. 그런데 색칠된 여기랑 여기 부분에 지금 1, 2, 5라는 게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자, 그럼 우리는 항상 뭐 하랬니? 무조건 원소를 적는 부분은 공통인 원소들 있지? 그러면 A라는 거하고 이 부분에서 공통인 원소를 먼저 찾아야 돼. 얘가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봐. 요 A라는 빨간색하고 요 흰색 부분하고 겹쳐지는 것은 요 부분이죠. 그래서 공통인 원소가 여기에 1, 2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간단하게 천천히 한번 해주세요. 파란색도 필요하나? 파란색도 필요할 수 있겠군. 혹시 이 부분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천천히. 다 됐니? 자, 빨간색인 A 집합과 그 다음에 대칭 차집합인 요 파란색 부분하고 공통인 영역은 요 부분이잖아, 그치? 그래서 1, 2를 저기다 집어넣는 거야. 됐죠? 지나 이해 안 되고. 다시 알았어. 자, 요거 A 집합이지? 요 빨간색이야. A 집합. 그 다음에 이 대칭 차집합 부분을 파란색으로 이렇게 할게. 그러면 대칭 차집합 부분이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야. 그러면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겹쳐지는 것은 이쪽에 있는 요 파란색이잖아, 그치? 그죠? 그래서 이 원소들하고 이 원소들하고 겹쳐지는 거는 1, 2밖에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1, 2를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괜찮니? 어려운 거다 이거. 그래서 교집합을 항상 먼저 해놓은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아 1, 2, 요 중에서 1, 2는 무조건 여기로 들어갔네? 그러면 나무 원소 5는 어디에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1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됐죠? 자 그런데 아직까지 안 한 건 3, 4였잖아, 그치? A집합에 1, 2, 3, 4를 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1, 2만 들어갈 수 있대. 그러면 3, 4는 어디 들어간다고?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완성해요. 자, 그려놓자. 그래서 B집합은 3, 4, 5 이렇게 되겠죠? 5번? 좀 더 천천히 해야 되겠네. 그런 색깔 펜들이 조금 필요할 겁니다. 없는 사람들은 나한테 얘기를 하고 적어도 빨간색, 파란색 정도는 같이 있는 펜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되겠지. 그렇습니까? 자, 조금 어려운 것 같으니까 110번 한 번 더 가볼게. 얘도 물론 색칠이 되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자, 요번에는 U가 나와 있지? U가 10 미만의 자연수니까 얘는 1부터 9까지 한에서만 문제를 생각하시오라고 되어 있네. U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가보자. 그런 다음에 A집합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B집합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합시다. 자, 여집합이 있거나 저체집합이 있으면 이 네모칸을 그리고 출발해줘야 돼. 하나 그려놓고. 자, 그러면 첫 번째를 한번 가볼까? A-B 차집합. 그럼 순수한 A 부분에는 3, 5, 7을 적어 넣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3, 5, 7 이렇게 적혀 있겠네. 됐죠? 자, 원소를 기입해 놓고 10번에 야, 요거 어디 부분인지 찾아봐. U에서 A를 U에서 A를 하면 안 돼. 자, 나중에 하겠지만 요거 드모르간의 법칙 뒤에 나오긴 한데 미리 설명해 주는 게 낫겠죠? 드모르간의 법칙은 여집합을 어떤 그 색칠해서 만든 거거든?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됐을 때 똑같은 거, 얘하고 똑같은 거 뭐냐면 우리는 여집합을 여기다가 분배를 할 거야. 곱하기처럼 분배 법칙을 쓸 거야. 그럼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있을 때 가운데 있는 기호를 반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겹쳐지는 거. 얘도 분배하겠죠? 그러면 A 여집합, B의 여집합 되면서 여기가 교집합이니까 반대로 합집합. 얘가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결국 얘는 요거죠. 그래서 얘가 나왔을 때 여집합들이 있으면 우리는 생각을 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편하죠. 그래서 합집합의 여집합. 그러면 A 합집합 B를 제외한 나머지. 그럼 앞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 나오면 우리는 여백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게.
아무 거에도 속하지 않는 부분. 결국 이런 부분. 합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8, 9가 들어간다라고 되겠네. 그래서 여기다가 아무데나 8, 9 다 적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1부터 9까지래.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들어갈지 여기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부분이 요 순수한 부분 해결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 여백 부분 해결했잖아? 그러면 남은 부분은 어디만 남았냐면 여기만 남았어. 그래서 B집합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1, 2, 3, 4, 5, 6, 7, 8, 9. 그래서 1, 2, 4, 6이 B집합 안에 들어가는, 물론 공통 영역에 들어갈 수도 있고 순수한 B 부분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디 들어갈지 몰라도 무조건 B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합, 얘는 13이 되겠죠? 자, 최종적인 정답은 13. 3점짜리 문제였는데 그 모르간의 법칙을 조금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 문제를 선택한 거야. 됐죠? 마지막 거, 야, 이거 나올까? A115. 자, 이거 몇 점짜리야? 아, 이거 3점짜리야? 자, 일단은 하나씩 해석을 해볼게. 자, 115번 보면 A에서부터 G까지 7개의 전등이 있대. 자, 그래서 뭐 A, B, C, D, E, F, G 7개의 전등이 있겠대. 그 중에서 뭐 점등을 나타내는 고정된 숫자 핀이 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내려가 볼게. 자, 숫자 들어가면 되지? 2는 이렇게 점등이 되고 3 똑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대로 점등이 되는 상황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C가 어디지? C? C? 아, C 여기죠? C 점등돼 있어? 점등돼 있고 점등돼 있고 얘는 안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먼저 표현하면 되겠네. 우린 C가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해석할 때 일단 P는 소수래. 소수. 그러면 이 중에 소수는 2하고 3밖에 없죠? 2, 3, 4, 5 요 안에 생각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Q라는 것은 홀수네. 3, 5. 아, 잠깐만. 소수에서 빠졌죠? 2, 3, 5. 얘는 3, 5. 이렇게 되겠네. 자, 원소를 일단 적어놓고 출발해보자. 자, C가 점등이 되려면 2는 절대로 건들면 안 돼. 3, 4, 5만 C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잘 보니까 3, 5가 여기에 다 들어가고 있잖아, 그지? 그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 지금 근데 2, 3, 4 맞지? U라고 했을 때 지금 Q가 가장 작죠? 3, 5. 그 다음에 P가 있죠? 그럼 여기에 2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PQ 아무데도 없는 여백 부분에 2, 3, 4, 5에 4 들어가야 되겠지. 자, 요 벤 다이어그램을 딱 그려놓고 자, 그럼 과연 C가 점등이 되려면 집합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서 C가 반드시 점등이 되는 부분을 표현할 수 있을까를 밑에 보기 중에 우리 이제 찾아야 되는 거야, 이거. 5개 중에. 자, 2라는 것은 절대 건들면 안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2 빼고 일단 3, 4, 5 중에서 3, 5가 들어있는 이 부분, 이 영역이면은 우리는 C가 점등이 된다. 괜찮죠? 그 다음에 2는 안 되니까 얘는 안 되고
4가 있는 영역.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이면 우리는 C가 점등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자, 그랬을 때 1, 2, 3, 4, 5번 중에 요 영역을 나타내는 부분은 몇 번인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몇 번이니? 지금 색칠된 부분을 나타내는 거? 두 개의 영역을 다 합해야 되는 거죠? 4번. 그렇죠? 결국 얘가 뭐니? Q잖아, 그지? Q. 그 다음에 이 여백 부분이라는 것은 P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P의 열집합이죠? 그거를 합해준다. 그래서 얘나 똑같은 표현 방법이니까 답은 4번이 나온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보기가 없으면 어떻게 찾아요? 보기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 그냥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그냥 답을 적어야지 이렇게. 다른 수는 없어. 하나도 없어. 할 수가 없지. 자, 됐죠? 한 유형 더 하고 잠깐 쉬었다 하죠. 여기서 문과생이 있니 혹시? 나는 문과? 너는 이과. 과는 무슨 과로 갈 거야? 저요? 어. 대학이요? 아니 그냥 과만 생각하면 저 의예과요. 어? 의예과. 좋은데. 작년에 학생 그 경국이처럼 약학과. 약간 그쪽 계열로. 그러니까 좋다. 그 수시를 맞춰서 수시회. 수시요. 잘하지 그랬어. 좀 더 잘 해오면 되지 않을까? 안 될까? 0점 초반대. 자, 확률 하는 사람들은 요걸 잘 기억을 해놔라. 자, 서로서. 서로서란 것은 딱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서로서. 알고 있나 모르겠네. 자, 집합에서 서로서라는 것은 A랑 B가 겹쳐지는 부분이 없다. 그래서 공통인 부분, 겹쳐지는 영역이 없는, 즉 이런 그림입니다. U를 굳이 표현하자면 A랑 B랑 아까처럼 조금이라도 겹쳐지는 게 아니고 하나도 안 겹쳐지는 거. 그래서 공통 영역이 없는 이런 부분을 서로서라고 얘기를 한다. 집합에서. 그래서 확통할 사람들은 요거를 기억해놓고 아닌 사람들은 안 적어도 상관없어. 확통할 때는 이를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반 사건 이러면 겹쳐지는 게 없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서로서 똑같은 말로 표현하면 되겠죠? 야, 자연수 숫자에서 어떤 두 수가 서로서래. 어떨 때 두 수가 서로서라고 얘기하니? 공약수가 1편. 그렇지.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니까 아닌데? GCD? 맞네. GCD가 1밖에 없는 거. 그래서 공통인 약수가 1밖에 없는 두 수를 우리가 서로서라고 하죠. 그래서 소수는 항상 서로서. 소수는 항상 서로서. 이런 정도까지도 뭐 알아놓으면 나중에 꼭 써먹을 때가 반드시 존재한다. 자, 그래서 뭐 한글로 A, B의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네, 그지? 자, 그러면 요 표현 방법에서 자, 이런 것도 좀 기억한다. 이 그림에서 성립하는 걸 좀 보면 A, B가 겹쳐지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호를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면 돼. 그런데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로서를. 이거 이해되니?
A에서 B를 뺐대. 겹쳐지는 부분이 없잖아, 그렇지? 뺄 게 없어. 그래서 자기 자신 그대로 튀어나오는 거야. 또는 B에서 A를 뺐는데 B가 그냥 그대로 나왔대. 그러면 이 식만 보고도 A, B는 서로서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괜찮죠? 이런 정도. 세 가지를 딱 보고 겹쳐지는 게 없네? 이런 정도만 좀 판단하면 될 것 같아. 요거는. 그러면 요거를 풀어볼까? 자, 눈으로 푸는 문제. 상윤아 116번 1, 3, 5와 서로서인 집합은 몇 번이니? 1, 3, 5와 겹쳐지는 게 하나도 없는 집합은 몇 번이다? 그래, 눈만 딸리면 풀 수 있는 이런 3번 2점짜리 그죠? 자, 그 다음에 요런 거 우리가 그 수학사에서 그거 했었잖아. 부등식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했잖아, 그지? 2차 부등식에서 뭐 이런 범위가 나왔대. 사이값 범위가 나왔대. 그러면 얘가 서로서가 돼야 되겠대. 그러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 정확하게 실수 안 하기 위해서 수직선 한번 다 그려보는 거야. 저쪽이 마이너스 2, 5죠?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있고 5가 있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거네. 근데 물론 얘가 A집합이야. 근데 여기에 서로서라고 했잖아, 그지? 겹쳐지는 게 없어야 돼. 그러면 여기가 8이야. 8보다 작고 이렇게 쭉 갈 건데 여기에 A가 위치하면 당연히 B집합은 겹쳐지는 게 없는 거잖아, 그지? 당연히 되는 거야. 그럼 요거 한번 물어볼게. 이렇게 돼서 여기에 이렇게 색칠되면 겹쳐지는 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하나는 구멍 뚫려 있고 하나 색칠되니까 선을 보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럼 얘여도 상관없는데 이걸 넘어서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A는 5 이상. 그래서 최소값은 5가 되겠다. 이런 그림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부등식 나왔을 때는 물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나는 머릿속으로 생각할래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수 조금 잦은 학생들은 조금 그래서 하는 게 가장 확실한 거야. 그거 말고는 별로 없어. 근데 저 마이너스 2에 신뢰할 것 같아요. 그렇지. 큰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문제상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거 있으면 빨리 얘기해줘. 됐어. 자, 이제 유형 15 몇이냐? 54분? 5분만 좀 쉬었다 하자. 오늘 28까지를 못 나? 자, 다음 유형 가볼까요? 이제 뭐 조건을 만족시키는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 보자. 집합에 대한 연산 성질을 이용해서 뭔가 하시오. 첫 번째는 벤데이어 그림을 이용하래. 그런 정도? 정해진 집합 사이 관계를 알기 쉬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전체 집합은 네모꼴, 집합은 원 모양으로 나타내고 각 원소를 알맞은 곳에 색칠을 해서 나타난다. 다 그림 그리란 뜻이네. 그러면 이거는 123번 하나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전체 집합은 13 미만의 자연수니까 얘가 원소가 1부터 12까지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A는 이거 순수한 비분은 이렇게 요거 아까 전에 얘기했죠? 요게 나왔을 때 둘 다 여집합이 있을 때 여집합을 묶어주면 A 여집합 사라졌고 B 여집합 사라졌고 교집합이니까 반대로 합집합 이렇게 되네. 그러면 A, B를 합한 거에 여집합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아까 전에 여백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죠? 요것만 딱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 자, 그림 그려보자. 전체 집합 U 그 다음에 동그라미 2개 그려서 A, B,
이런 정도로 출발을 해보자. 자, 이런 걸 채워 넣을 때 가장 먼저 할 것은 뭘 하라고 했습니까? 가장 먼저 할 것은 겹쳐지는 부분을 먼저 하라고 했는데 A 교집합 B가 지금 안 나와 있어. 그럴 때는 가장 먼저 할 게 차집합 부분입니다. 차집합 부분. 자, 그러면 B-A 순수한 B 부분에 1, 5, 12를 집어넣으래. 그래서 1, 5, 12 적어놓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가 문제야. 3, 4, 7, 8이 있는데 3, 4, 7, 8은 여기에 3, 4, 7, 8이 들어간대.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지 여기에 들어갈지는 아직 몰라. 그렇지만 3, 4, 7, 8이 요 부분 안에 들어간다는 정도만 표시를 해놓으면 되겠죠? 왜냐면 어디에 정확히 들어가는지를 몰라도 되는 건 우리는 이 여백 부분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치? 자, 그러면 1부터 12까지 원소를 적지 말고 12개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가 합집합에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는 5개가 들어갔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괜찮죠? 그래서 굳이 원소 적는 시간을 활용하지 말고 조금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정도? 자, 이제 점점 어려운 게 나오기 시작하네. 와우. 이거 머릿속으로 다 할 수 있겠나?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부터 볼까? 얘 알고 있죠? 그죠? 차집합 이런 정도는 알고 있는 거. 자, 머릿속으로 생각해보자. 어떤 A랑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거랑 합하면 그냥 A가 된다? 괜찮죠? A랑 아무것도 없는 거 겹쳐지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그지? 됐어. A랑 전체를 합하면 전체가 되겠죠? A랑 전체랑 겹쳐지는 건 A 부분이 될 것이고. 됐죠? 첫 번째 줄에서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줄 테니까. 자, 그 다음 어떤 A랑 그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합하면 전체 집합이 된다. 이해되겠습니까? 안 되나? U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U, A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A 여집합이죠? 그래서 A랑 A 여집합 합치면 전체 집합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A랑 이제 이거는 확실하게 기억해야 돼. 어떤 놈이랑 그 놈의 여집합은 겹쳐지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제외한 나머지니까. 그 다음 좀 신경 쓸 거 이런 정도는 신경 써야 되겠지. 전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고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거의 여집합은 전체가 된다. 조금 새로운 표현이니까 이런 건 밑줄 좀 쳐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이런 거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다. 얘가 A의 여집합이야. 그런데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요 놈이잖아, 그치?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 이런 정도가 되겠죠. 나머지 일단 요거는 그림을 요런 정도로 그리면 되겠죠? A, B 요런 거 해가지고 그림을 조금 유형을 생각해보는 정도? 이따가 시간을 한번 줄게. 그 다음에 서로소네. 서로소 요거 나왔잖아, 그치? 서로소. 자, 그랬을 때 A랑 B랑 겹쳐지는 게 없는 이런 그림인데 여집합들이 있으니까 전체 집합을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래서 아까 전에 설명한 것은 여기까지는 설명했네. A에서 B 빼면 A, B에서 A 빼면 A. 자, B.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거 중요하다. 잘 기억해놔. 얘가 심화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거니까 별표를 좀 쳐놔야 되겠지. 서로소라는 표현을 할 때 이런 것들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상관없는데 이봐, 여집합이 없는 것이 다른 문자에 여집합이 있는 거에 포함된대. 자, 요 A라는 것은 이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포함되는 거 맞잖아, 그치? 그 다음에 요 B라는 것도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여집합이 없는 것이 여집합에 있는 것에 포함되면 결국 우리는 서로서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또 하나 이런 게 있어.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AB의 위치 관계를 표시해 보시오. A의 여집합이 B에 포함된다. 저거하고 나는 정반대지. 그치? 여집합이 붙어있는 것이 안 붙어있는 거에 포함된대. 자, 전체 집합 그래가지고 A, B가 어떤 위치 관계인지 한번 그림을 그려볼래? 이거 찾아낼 수 있으면 정말 대단한 건데. 맞춘 사람 한 명이라도 나올까?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A, B가 어떤 그림으로 위치했을 때 저 관계가 만족을 할까? A가 B의 여집합이 네. 되죠. 다시. 먼저 순서대로 할게. B 안에 B 안에 A가 있는 U 요게 A의 여집합이가 아니죠? 너 두 번째 A가 A가 B 여집합이면 A가 B의 여집합이면 통합하지 않아요. 아 그러면 이 관계라는 것은 딱 반으로 잘라서 얘가 A 얘가 B 그러면 얘는 B의 여집합이 되는 거고 얘는 A가 되는 거고 아 A의 여집합이 되는 거고 같은 거니까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A의 여집합하고 B하고 똑같은 거잖아. A가 이 부분이니까 얘가 A의 여집합이야. B가 A의 여집합이야. 그러면 A 여집합은 B에 들어간다. 포함된다. 할 수 있는 거잖아. 아니면 저 전체가 A고 전체가 A고 그 안에 B가 있으면 전체가 U라는 것이 A고 요 안에 B가 있다. 그러면 A의 여집합은 공집합 파이가 되어버리겠죠. 됐니? 그러면 얘는 공집합 파이가 되는데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거는 있는 거에 무조건 포함되는 거야. 이런 그림도 되네. 1번 2번 또 하나 안 나오는데 A, B가 같으면 AB가 같으면 성형은 그럼 여기는 A의 여집합이기도 하고 B의 여집합이기도 하네? A 여집합이 B에 들어가니? 안 들어가네. 그쵸? 이건 아니네. 그래도 3개 중에 2개나 찾아냈어. 항상 앞에 게 되게 복잡하잖아, 그지? 그럼 앞에 게 아무것도 없는 파이가 돼버리면 무조건 들어가니까 이 그림을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해야 돼. 근데 여집합이 들어있는 것이 여집합이 없는 거에 포함된다는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 않거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면 돼. 아까 전에 우리가 뭐 했니? 이런 그림일 때 얘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그렸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이걸 나타내는 거 아니겠니? 이해되니? A의 여집합이 B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전체 집합 U라고 했을 때 결국 요 부분이 A가 되겠죠? 요런 그림도 여집합을 표현해서 포함하기를 나타내도 상관없어.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야. 자, 요거 하나만 이렇게 해서 표현해보도록 합시다. 자, 무조건 여집합이 없는 집합의 벤 다이어그램만 그릴 생각 하지 마. 그러면 심한 문제는 못 푼다. 여집합
집합이 같이 있는 것까지 해도 상관없어. 어떻게든 쉽게 표현하면 되니까. 물론 옆에 있는 것까지도 알면 더 좋은 거지. 잘 찾았어 진짜. 이제 기호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쉽지 않을 거야. 상현이부터 외웠어. 자식 열었다 닫았다 하면 부서진다. 부서지면 얘기해. 교환해야 돼. 여러 개 만들어놨어. 자, 혹시 집에서 책가방에 넣었다가 이 부분이 부서지거나 하면 나한테 얘기해. 바로 즉시 교체해 줄 테니까 새 걸로. 자, 네, 처음 집합하는 사람들은 쉬운 교재를 만약에 하게 되면 아 집합 별거 아니네요 하지만 알면 알수록 집합이 굉장히 힘들다. 너희가 일단 원반보다 더 힘들다. 더 할 게 많고 더 복잡하다. 됐습니까? 자,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는데 어? 26번? 자, 천천히 생각해라. 아, 여기 정말 중요한 표현인데. 자, 어떤 A-B, 순수한 A 부분이 있겠죠? 순수한 B 부분이 있겠죠? 세 개짜리는 보통 이렇게 표현하거든? 하나, 둘, 셋, A, B, C.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보통 이렇게 해서 하는데 A-B랑 B-C를 합쳤대. 근데 공집합 파이래.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 때 이거 할까? 쉽게 T 집합과 S 집합을 합쳤는데 공집합 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간단하게. 자, 이걸 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니? 어렵다 이거. 둘다 보고 싶어. 그래. 뭐라도 이쪽에 원소가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합쳤을 때 공집합이 될 수 없죠? 그래서 T도 공집합 파이이고 S도 공집합 파이다. 둘 다 합쳤을 때 파이면 둘 다 파이다. 요거를 꼭 기억해야 돼. 자, 잘 기억해놔라 이거.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는 좀 쉽지 않습니다. 사전에 놈들이 있구나. 분반이라고 조금씩 찾아내네. 그러면 이 문제 가볼까? 자, 그럼 저쪽에서도 마찬가지지. A-B가 공집합 파이이고 B-C도 공집합 파이다. 그렇게 되겠죠? 양쪽에 있는 둘 다 공집합이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림을 연상하기 시작해야 되죠. A에서 B를 뺐는데 아무것도 없대. 물론 둘 다 공집합이어도 상관없잖아, 그치? 뭐 그건 상관없어. 얘도 마찬가지야, 그치? 둘 다 공집합 파이여도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 빼봤자 공집합 파이잖아, 그치? 그렇지만 다른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A에서 B 뺐는데 아무것도 없대. 어떤 관계를 의미하니? A, B가? 같을 때. 응? 같을 때? 더 있지만 같지 않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폭넓게, 제일 넓게 설명하면 A가 B에 포함될 때. 그죠? 얘가 가장 큰 넓이야. 그죠? A라는 것이 B라는 것에 물론 같을 때도 되지만 포함되면 요 놈에서 이거를 빼버리니까 얘가 섞어 날아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B가 C에 포함된다. 결국 따라서 A는 B에 포함되고 B는 C에 포함되고 이런 관계를 의미하겠죠. 이렇게 되겠지.
자, 하나씩 가보죠. 자, A에서 C를 빼래. 제일 작은 A에서 이만큼을 빼버리면 A가 통째로 사라지겠네, 그지? 그럼 얘는 공집합 파이죠. 합집합. 그 다음에 그림에서 B랑 C랑 겹쳐지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B죠? B. 아무것도 없는 거랑 B랑 합치면 당연히 이 결과는 B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는 3번. 됐나? 하나 더 갈게. 와, 중요한 문제가 뒤에 같이 있네. 자, 너희는 또 그림을 하나 그릴 건데, 벤 다이어그램을. 자, A가 B에 포함되고 또 동시에 A가 C에 포함되는 그림을 하나 그려볼 수 있도록 합니다. A가 B에도 들어가고 C에도 들어간다. 이렇게 했을 때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지? 외집합 있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그림 그렸니? 보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지. 그려봤어? 그려봐야 돼. 한번 해봐. 자기가 먼저 그려보는 거랑 달라. 물론 요거도 그림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근데 대표적인 예로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B, C, A. 그러면 A가 B에도 들어가고 C에도 들어간다. 이렇게 되겠죠? 대표적인 거는 이런 정도로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A라는 게 B랑 C랑 겹쳐지는 부분에 들어가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될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니은은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면 되지. B 합집합 C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들어가느냐? 오. 자, 여기서 한 가지 해줄게. 잘 봐. 요 성질도 여집합 성질 요거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하다. 요 그림이 뭐니? A가 B에 포함되는 그림 맞죠? 자, 잘 봐. 여기가 B의 여집합이지? 여기가 A의 여집합이지?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이 들어가지. 그래서 항상 이렇게 했을 때 양쪽의 여집합을 씌워주는 거야. 그러면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씌웠을 때 여집합을 동시에 씌우면 항상 기호는 반대로 바뀌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양쪽의 여집합을 동시에 없애줄 때도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겠지. 이거를 알고 있다면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여집합을 동시에 없애. 그러면 B 합집합 C, B 합집합 C, A 되면서 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죠? 그러면 쉽게 그림을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A라는 것은 B가 교집합에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합집합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얘도 당연히 되는 거. 자, 여기까지 필기해놓고 디귿 해석해봐. 디귿. 디귿이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해석해봐. 기호가 꽤 까다롭다.
결과 나온 사람 나한테 얘기하고. 참일까? 거짓일까? 항상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에서 디귿이 가장 해석하기 힘들지? 좀 전에 쌤이 했던 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건데 디귿이 맞다고? 네. 틀리면 10시까지 남는 걸로? 와, 야, 다 자기 답에 왜 자신감이 없냐? 내가 항상 이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있으면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오, 되는데 이제. 논리적으로 나와 설명해볼 수 있겠니? 그건 모르겠어요. 어?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 그거 모르겠어. 잘 봐. A, B만 보면 되지. C는 필요 없잖아, 그지? 잘 봐. A하고 B하고의 관계는 A는 B에 포함되고 있네? 그죠? 그럼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생각해봐. 여집합이 있기 때문에 A의 여집합을 씌우고 B의 여집합을 씌우면 이거는 반대로 바뀌네, 그치?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알아낼 것은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판단했어. 잘 봐. 차집합의 성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얘가 어디 부분인지 솔직히 알 수 없어. X가 지금 어딘지 알 수 없으니까, 그치? 전치집합의 안에 들어가는 것만 알지 얘가 뭔지를 몰라. 그런데 차집합의 성질을 써볼까? X 마이너스는 교집합으로 바꾸고 D의 거에 여집합을 씌운 거지 않니? 이해되겠니? 차집합 성질 그대로 쓴 거야. 얘가 참인지를 묻는 거잖아, 그치? 자, 잘 봐. 요놈은 요놈에 반드시 포함된다라고 했지. 얘는 다 들어가는 거야. 근데 얘와 어떤 놈이 겹쳐지는 부분은 요거의 일부분이지 않겠니? 이해되니? 그죠? 자, 얘가 여기에 다 들어가면 얘와 얘가 겹쳐진다는 것은 이 B의 여집합의 일부분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는 B의 여집합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B의 여집합 자체가 다 들어가는데 B의 여집합의 일부분은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X B의 여집합 했을 때 이 부분인데 얘는 B의 여집합의 일부분이니까 얘가 이렇게 되면 A 여집합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 다 들어가니까 X가 어떤 거든지 간에 얘는 반드시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술형 나올 때 이렇게 증명해야 된다. 서술형을 대비해서 이거 써놔야 돼. 객관식은 대충 그림으로 될 것 같아. 돼. 안 되는 경우 없어. 그래서 뭐 맞춰도 돼. 그래서 서술형이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 저번 시간과 다른 경우는 조금 어려운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 됐니? 여러 가지 성질들을 다 익히기에는 아직 시간이 충분하니까 천천히 문제 풀면서 다 익혀보자. 오늘 평행이동 시험 보고 다음 시간 대칭이동 시험 한번 보면 이제 집합 부분일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자, 17번째 유형. 자, 뭐 집합의 연산을 이용해서 미지수를 구하시오. 근데 뭐 구하는 순서가 연산을 이용해서 미지수를 대입해서 구한 집합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하래. 드모르간의 법칙, 차집합의 성질을 이용하여. 제일 중요한 것들이죠. 잘 모르겠네. 이따 가보자. 뒤쪽에 색칠된 게 2개 정도 있어서 131번, 132번. 와, 수능 문제. 야, 근데 뭐야? 24번이잖아. 그때 21번까지가 객관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고 22, 23, 24는 점수 주는 문제. 그 중에서 하나네. 자, 일단은 차집합 성질에 의해서 얘는 A-B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됐어. 별거 없네. 전체 집합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보면 되죠? U, A, B. 자, 항상 겹쳐지는 부분 A 교집합 B를 가장 먼저 표시하라고 했는데 그게 없으면 순수한 부분을 가장 먼저 표시한다. 그래서 순수한 부분 A 쪽에 그래서 6, 7 표시해놓고. 자, 두 번째로는 그러면 A 쪽의 순수한 부분을 생각했으면 A 집합을 가는 거야. A 집합이 3, 6, 7이라는 원소를 가진대. 그런데 여기에는 6, 7밖에 못 들어오니까 겹쳐지는 부분의 원소가 3이다라고 이렇게 판단되겠네. 그래서 이것만 판단하면 야, B랑 겹쳐지는 게 3이어야 되는데 3 아니잖아. 3 아니잖아. 그래서 얘가 3이어야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자연수 A 값은 7 이렇게 딱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 그리면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죠. 우리 수능이 집합이 들어가야 돼. 아, 그때 당시엔 교육 과정이 달랐어. 그죠? 너희 말고 쌤 아들이 수능 볼 때는 또 교육 과정 또 바뀌던데. 그때 예전에 사라졌던 행렬이라는 걸 또 배우기 시작해요. 고1 때. 와, 그 원래 고2 때 배웠었는데. 계속 바꿔. 하나 적응될 만하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럼 책은 또 새로 만들어야 되고. 난해하다. 자, 재밌는 문제가 나왔네. 조금 축소할게. 자, 고3 나형. 나형이라는 것은 문과 쪽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가형이 이과 쪽이고. 19년 7월 모의고사네. 그래서 고3들은 3, 4, 5, 15, 6, 7, 8, 15, 9, 10, 11 이렇게 해서 총 7번의 모의고사를 보죠. 그 중에서 15번이라는 것은 준킬러 문항이 존재하는 번호가 되겠네, 그지? 준킬러 문항. 자, 요거는 별표를 좀 쳐주도록 하자. 기출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원소의 합에 대해서 나오는 거야, 지금. 자, 요 표현을 잘 봐야 돼. 모든 원소의 합을 S를 사용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집합의 원소들의 합, 썸을 나타내는 거야. 썸의 약자인 S. 자, 그랬을 때 이런 거 한번 잘 해볼까? 여기에 다 들어있는 원소들의 합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니? 너희들 이건 알고 있니? 원소의 개수 공식. 모든 곳에 들어있는 원소들의 개수는 A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 개수가 2번 더해지니까 겹쳐지는 곳의 원소의 개수 빼는 거 기억납니까? 이해되니? 합도 마찬가지야. 자, 여기에 다 들어있는 원소의 합은 여기에 들어있는 원소의 합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원소의 합. 그래서 S, B. 그런데 이 부분의 원소는 2번 합해져 있으니까 빼기 S,
A 교집합 B. 자, 미리 적응을 시키기 위해서 원소의 개수 공식에서도 개수를 합으로 바꿔도 공식은 똑같이 성립한다. 필기가 하나 돼서. 위쪽에 그래도 공간이 있잖아, 그치? 그래서 미리 한번 적응시켜놓고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해줄게. 잘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은 1, 2, 3 우리가 1 플러스 2, 2 플러스 3 1, 2, 3이 여기에 1 플러스 2 플러스 3 그래서 더하고 빼기 2 여기에 서로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겠죠. 합도 성립한다. 요거 딱 3분 줄 테니까 먼저 생각 한번 해볼까? 요거 너희 나 종길로 문항이 내도 힘이 빠져나간다. 이따가 내가 풀 순서를 다 정해줄게. 오늘 맞췄더라도. 나왔습니까? 와, 별로 뭐 적지 않고 그냥 풀어버리네? 대단한데? 처음 풀긴 힘들어도 한번 풀고 나면 쉬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맞춰내는 능력도 길러야 된다. 그지 지나야 1등급이 되려면 첫 출발이 좋았으면 수시 의예를 넣을 것 같은데. 사실 그 국가 우수상도 그거 쓸 수 있을 거예요. 응. 학생 우수상. 우리 언제 2학기 지나고 2학년 올라갈 때는 각자 원하는 과들을 좀 정해서 학교도 찾아보고 수시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좀 더 찾아보고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잖아. 그냥 목표를 세워놓고 공부하는 것과 그냥 성적 맞춰서 가야지 이런 것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41분 시간은 종료. 자, 자기가 푼 거 지우지 말고 어디까지 해석이 좀 비슷한지 봅니다. 자, 합이다, 합. 합을 뭘로 나타내라고? S로 나타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뭐 원소를 적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합으로만 생각해. 자, 일단 머릿속에서 딱 생각하는 거. 얘가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라는 것을 머릿속에서 생각하면 되겠지? 그게 37? 그죠? 그게 되면 우리는 이거하고 딱 두 가지를 가지고 S, B라는 것은 A, B, C, D, E 있잖아, 그치? 그래서 37에서 뭐가 더 더해진 거니? OK가 더해진 거네. 끝. 괜찮죠? 가 끝났어. 나
원소가 나와 있네. 그러면 잘 모르겠지만 A-B 부분의 원소의 합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더하면 얼마니? 15가 되는 거 아니겠니? 15? 자, 세 번째는 S로 나와 있네. 뭐 신경 쓸 것도 없겠네.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뭐니? K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돼 있네. 잘 봐. 전체가 자, B 부분 왜 B 부분에 K가 들어있지? 자, S의 B라는 것은 요 부분의 원소들의 합이라는 것은 전체에서 뭘 빼면 되니? 요것만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S의 U 지금 뭐 맞나 했나? U가 A 합집합이지? A 합집합 B 여기에서 여기 A-B 부분에 한만 빼면 되지? 물론 요거는 머릿속으로 적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S의 B 37 플러스 5K지? 합집합 나와 있잖아. 92 마이너스 나와 있잖아. 두 번째 15 그러면 K 값이 그냥 툭 튀어나오겠죠? 산수 연산만 해주면 이러지. 자, 필요한 건 요 정도까지만 적으면 되겠죠? 자, 물론 그림으로 해도 괜찮아. 그림으로 해서 빨리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괜찮고, 혹시 서술형 나왔을 때 대비해서 그림과 동반해서 일단 식으로 적는 연습도 한 번 정도. 중간고사는 서술형이 있죠? 기말고사는 없는 경우가 태반이고, 중간 때 우리가 집합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술형 대비를 안 할 수 없어. 해줘야 돼. 명제도 서술형이 있거든요. 긴 거, 서술형씩 흐른다. 차라리 네모칸 끼워넣기, 그 네모칸 뭐 들어가는지 이것만 알면 되면 감사한 거고. 저희 선생님 수업 선생님이 명제 엄청 좋아하셨는데 큰일 났네. 명제는 학생들이 잠을 자는 단원인데. 자, 오늘 좀 집합을 어려운 걸 조금 하긴 했다. 그래서 재밌는 문제네, 그치? 재밌는 문제. 처음으로 2개짜리가 나왔어. 색칠된 거. 2개가 색칠돼 있잖아요. 3개짜리는 아무래도 뭐 뒤쪽에 1등급 문제에서 나온 거고, 1등급 문제는 천천히 해석할 시간이 좀 오래 있어. 무조건 1등급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죠. 우리 도형이동 해봤지만 빨리빨리 되는 문제도 태반이고. 근데 집합 부분은 이제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고. 복소수도 나오더라. 복소수도 다시 익혀야 되겠지? 자, 다음 유형 먼저 보자. 자, 여기도 조건을 만족시키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뭐 x에 반드시 들어가는 원소, 뭐 들어가면 안 되는 원소도 찾으시오. 뭐 나왔네. 이거 복습. 어떤 n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에서 그거의 부분 집합을 할 건데, 뭐 그 중에서 몇 개는 반드시 들어가고 몇 개는 반드시 들어가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 할 때, 들어가는 거와 들어가지 않는 거를 이 원소에서 빼서 2의 지수로 이렇게 올리는 거,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했죠. 다시 한번 복습이니까 이런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요 밑에 적어놓고 할게. 자, 자, 두 개의 차이점을 보자. 하나는 합집합이고 하나는 교집합이죠. 자, 복잡한 연산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간단한 걸로 예를 드는 거야. A랑 B랑 합쳤는데 A가 된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니? A랑 B랑 같다.
A가 물론 같아도 성립하는 거야. A가 B 포함. A가 B에 포함된다? 합하면 A가 되는 거니? B가 A. 그렇죠. 자, 합집합에서는 나오는 문자가 더 큰 집합이야. 그래서 뒤에다 해놓고 나머지 문자를 왼쪽에다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A랑 B랑 겹쳐지는 공통 부분이 A라는 것은 교집합에서 나오는 것은 더 작은 집합입니다. 그래서 그 집합을 왼쪽에다 두고 나머지 부분을 오른쪽에 둬서 이런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이런 연습을 조금 할 필요성이 있겠죠. 다 이거야 전부 다. 한두 개 정도 하고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숙제도 정해야 되니까. 와 여기는 전부 하나씩 다 색칠돼 있고 마지막 건 두 개나 색칠돼 있네. 자 가보자. 하나씩 가보자. 와 여기 좀 대부분 다 어려운 문제. 자 봅니다. 일단 A 집합, B 집합 나와 있고 얘는 1부터 10까지야. 다른 건 신경 쓰지 말자. 자 첫 번째. 오 얘 알겠다. 합했는데 합집합인데 나오는 게 더 큰 집합이네. 그러면 D에 놓고 이렇게 하라 그랬죠? B가 X에 포함된다.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네. 합집합이네, 그지? 그럼 나오는 게 더 큰 집합인데? 그래서 A-B가 X에 포함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네. 자, 이렇게 표현해놓고 B집합을 그대로 다시 한번 적을게. 2, 4, 6. 그 다음에 A-B 겹쳐지는 게 뭐야? 4 겹쳐지고 6 겹쳐지고. 그러면 A에서 겹쳐지는 거 빼면 1호 그죠? 자, 이런 해석이 첫 번째 단계 정도 되죠. 됐니? 결국 요 두 개 표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집합 X가 뭔지 몰라. 집합 X는 이 원소를 10개 가지는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이야. 그러면 2의 10제곱 1024개 중에 하나인데 X는 246이라는 원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대. 그리고 X라는 것은 1호라는 원소도 반드시 포함해야 된대. 그러면 1부터 10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원소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부분 집합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2에 전체가 몇 개였니? 10개였죠? 그러면 반드시 포함시키는 원소의 개수를 뺀 거. 그래서 결국 2의 4제곱 총 16개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체가 나는 거를 그 뭐지? 뭐 편집돼 있는 그 교재. 숙제가 좀 정하고 빠지는 거.
자, 두 가지 종류의 숙제가 나갈 것 같네. 줄게. 자, 일단 너희가 가지고 있는 요 책 있죠? 매스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얘가 18페이지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입니다. 그리고 자의 스토리 A 139번까지 숙제가 되겠죠. 천천히 표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저쪽이 움직인다고 같이 움직일 필요 없어. 우리는 정시에 맞출 거야. 시간 남았어. 이제 53분인데. 여기 앞에 앞에 1단원은 일단 냅둬. 오늘 배운 부분만 해. 목요일날 내가 영상 촬영해서 얘기해주면 그때 하면 되겠지? 최대한 좀 빨리 따라오는 게 3번 만에 가요라는 소리는 아니야. 됐죠? 요거는 현재 하나 더 하고 갈까요? 잠깐만요. 안 끝났어. 두 개짜리는 좀 같이 가보려고. 우와. 2020년도 고2 학력평가 28번 3월. 자, 3월이니까 고1 내용을 가지고 3월 고2가 3월 모의고사 본 거죠. 그때 28번이라는 것은 30번, 29번이 킬러 문항인데 28번도 거의 킬러에 주다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이 문제는 같이 얘기하면서 풀어보자. 요 칠판만 보면서 갑시다. 필기할 시간은 충분하니까. 일단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A, B가 2가 겹쳐지고 나머지는 겹쳐지지 않는 게 있네? 그리고 1부터 5까지가 있네? 자, 그러면 요 그림은 그려놓고 같이 하자. 좀 작게 그릴게다. 이쪽에 A, B 집합 벤 다이어그램 그려놔봐. 누구나 쉽게 그릴 수 있겠죠? 숫자도 많이 없으니까 그렇지. 이런 그림이 되겠지? 이제 우리는 X라는 집합이 나오면 무조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출발하는 거야. 왜? 모르는 놈이니까 그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걸 생각하시오라고 하는 거야. 자, 요 문제의 핵심 키워드는 이겁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키워드. 자, 다른 건 없어. 4점짜리야. 자, 말로 설명할 테니까 잘 봐. X라는 거 잘 모르는 거지? A랑 얘랑 겹쳐지는 게 없지 않다. 그죠? 그럼 조금이라도 적어도 한 개는 겹쳐진다는 뜻이야. 이해되니? 그 다음에 X랑 B랑 겹쳐지는 게 없지 않다. 그럼 얘네들하고도 적어도 하나는 겹쳐져야 되는 거지. 그걸 만족하는 X집합의 종류의 개수를 다 구하시라는 뜻입니다. 문제 해석은 됐죠? 괜찮죠? 적어도 얘하고 하나씩 겹치고 얘하고도 적어도 하나는 겹쳐져야 되겠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숫자부터 생각을 해야 될까? 2. 둘 다 같이 들어있는 거. 자, 이게 정말 중요한. 항상 그래서 선생님이 겹쳐지는 원소를 생각하는 거야. 만약에 X라는 집합이 2를 이렇게 할까? 유식하게 원소 표현으로 2라는 것을 원소로 가지고 있을 때 2라는 것을 원소로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이 두 가지 적으로 크게 나누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생각해봐. X라는 게 요 놈을 가지고 있대. 그럼 A하고도 당연히 겹쳐지고 B하고도 당연히 겹쳐지니까 나머지 원소들을 더 가지고 있어도 되고 안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렇지? 됐니? 그러면 여기서 X의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겠니? 나머지는 신경도 안 쓰겠다. 135는 134는 2만 가지고 있으면 A하고도 겹쳐지고 B하고도 겹쳐지니까 나머지 134는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신경 안 쓰겠다. 신경 쓰는 것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경우에서 우리가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는 어떤 식으로 쓸 수 있겠네? 이해. 그죠? 2에
원래 전체가 5개 있는데 이 한 개만 반드시 포함하고 있으면 된대. 그래서 그 한 개를 빼는 거 2의 4제곱. 그래서 16개. 자, 첫 번째는 괜찮게 나왔습니다. 괜찮죠? 이게 진짜 힘든 거야. 그러면 2라는 것은 안 들어간대. 얘를 빼고 생각하래. 얘를 빼고 생각하래. 그러면 A 집합하고 겹쳐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니? 1이라는 원소를 반드시 X 집합은 가지고 있어야 되네. A 집합에서 판단하면. 됐죠? B 집합에서 판단할 때는 어떻게 되니? 얘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상관없지.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상관없지. 들어가고 상관없지. 이해되겠니? 그러면 요 표현 방법은 뭐니? x는 3, 4 중 적어도 한 개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이 뜻을 의미하네. 됩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필기하면서 생각을 좀 해보자. 최대한 좀 구분되게 깔끔하게 필기하려고는 했는데 천천히 해야지. 좀 정리가 되나? 적고도가 나오면 어떻게 하랬니? 전체 경우에서 반대되는 경우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 반대되는 경우는 뭐니? 3도, 4도 다 안 들어가는 경우. 괜찮죠? 그럼 전체 경우는 뭐예요? 이를 포함. 이를 포함한대. 맞지? 이를 포함하는 것만 신경 쓰고 B쪽은 신경 쓰지 말래. 그게 전체야.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2의 몇 제곱이 되겠니? 1을 반드시 포함하는 거니까 2의 5-1 틀렸어. 왜일까요? 2도 안 자, 전제 조건이 2를 반드시 포함시키지 말라 했잖아, 그지? 하나는 포함시키지 않고 하나는 반드시 포함시키고, 그러면 포함시키는 원소의 개수와 포함시키지 않는 원소의 개수를 다 빼야 돼. 그래서 2의 5에서 2개를 빼지. 그래서 2의 세제곱이니까 8개가 되겠죠? 그럼 반대되는 경우라는 것은 2 안 들어가고 1 들어가고 3 안 들어가고 4 안 들어가고, 그러면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에 확실하게 정해진 개수는 4개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는 2의 5-4제곱, 그래서 2의 1제곱 2, 그래서 6개. 그래서 16개와 6개를 더해서 16 플러스 6, 그래서 총 22개. 2개짜리는 확실하게 좀 어렵긴 하다. 생각을 좀 많이 해줘야 돼. 혼자 풀기는 쉽지 않았겠지만, 근데 2개짜리는 거의 대부분 그 오답노트 만들 때 다 다시 집어넣을 거야.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야. 자, 숙제는 아까 정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자, 넘어가면 이제 테스트를 봅시다. 어이구, 고3 애들한테